여러분, 이거 지금 템플릿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고 적어두시고 건대 논술을 풀 때 반드시 활용하도록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건국대학교 수시논술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 건국대학교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캠퍼스 로망의 그 대학이죠. 이 건국대학교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 4가지의 포인트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건국대 논술의 첫 번째 특징, 문제의 유형이 변함없이 고정적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 건국대는요, 이 논술 문제의 유형이 정말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술 문제의 유형이 고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건대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 템플릿을 탄탄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건대는 계속 이런 문제를 내고 있어 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템플릿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가서 그냥 내 생각대로 문제를 쓴다. 당연히 건대의 채점 기준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도 템플릿을 반드시 정확하게 문장 수부터 그리고 전개 방식까지 정확하게 숙지해 가야 되는 대학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템플릿을 가져감으로써 가독성을 더 탄탄하게 높여줄 수가 있겠죠. 우리 논제 1번은 600자, 논제 2번은 1000자 정도를 써야 되는 꽤나 분량이 있는 답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안을 전개하는 방식, 순서, 그리고 답안을 전개할 수 있는 문장의 개수까지 그 유형화가 되어 있는 템플릿을 가져간다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고 그리고 그래프란 문학작품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벌면서 실전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적인 건대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인 유형의 템플릿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건국대 논술의 두 번째 특징, 가와 나가 비교점이 아니라 공통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건대만의 너무나도 독특한 특징인데 기본적으로 가와 나를 가지고 그래프를 분석하세요, 문학작품을 분석하세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가와 나가 공통주장이 아닌 대립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비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라기보다는 사실 거의 다 그렇죠. 근데 건대는요, 가와 나가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주장을 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가와 나로 굳이 나눴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러한 공통 주장을 설명하게 되는 각각의 키워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는 그 사람의 고유성을 봐야 된다라는 고유성이라면 제시문 나에서는 자기중심적인 걸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존중하는, 평등하게 존중이라는 거에 키워드를 맞춰서 하나의 공통주장을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키워드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와 나를 분석할 때는 당연히 공통이 되는 그 주장을 먼저 명확하게 두 가지식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고 각각의 가와 나를 뒷받침해주는 그 차별적인 키워드를 뽑아서 그 다음 문장에 이어서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논제 1번이든 논제 2번이든 어휘만 살짝 다양화함으로써 이 공통주장은 반드시 동일하게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 꼭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논제 1번과 논제 2번에는 모두 공통 중심 문장이 되는 거 한 문장, 그리고 이 중심 문장을 꾸며주는 가의 키워드, 나의 키워드를 각각 설명한 것을 한 문장으로 쓰시거나 혹은 간결하게 두 문장으로 쓰셔서 두 문장에서 세 문장 정도의 문장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템플릿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고 적어두시고 건대 논술을 풀 때 반드시 활용하도록 하세요. 또한 건대는 가와 나가 공통주장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공통주장 역시 사실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대는 선입견 타파, 그리고 타 생명체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고유성, 그리고 독창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상생과 공존, 공동체 의식 등
등 공익, 공공선, 공동선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항상 공통주장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몇 개념만 풀어봐도 이거 되게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게 될 겁니다. 그만큼 건대의 공통주장은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건국대 논술의 두 번째 특징, 문학작품과 그래프가 사실은 기존에 비해서 꽤나 수월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건대는요, 이 문학작품의 난이도는요 꽤나 악명이 높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의 문학작품보다는 확실히 어려운 편으로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게다가 이제 그래프 분석은 600자, 그리고 이 문학작품의 분석은 1000자가량을 채워야 되다 보니까 문학작품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세세한 힌트들까지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것도 또 이 어려움을 가중하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문학과 그리고 이 그래프의 난이도는 엄청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만큼 완성도도 있었고 사실은 선생님은 이거 꼭 풀어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변별력이 너무나도 있던 좋은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 점차 난이도를 좀 맞춰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두면 되겠죠. 어쨌든 그래프는요 정말 확연하게 전보다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 주장도 이해가 분명하게 되고 이 각각의 변수를 활용해서 이 논제 가완화와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치만 이 그래프라는 것도 여러분 전개 순서라든지 어떤 거에 주안점을 줘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가완화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좀 더 상세하게 예리한 부분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서 변별력을 높일 필요는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 역시 어쨌든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옛날에 정말 해석도 안 됐던 그런 기출에서 살짝 벗어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수월한 그러한 문학작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으나 사실 이건요 여러분 언제든지 옛날의 난이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문학작품은 사실 전체 건대 기출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쭉 한번 해보시는 거를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건대는 진짜 이 문학작품이 거의 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문학작품의 분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건대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은 가완화를 잘 분석하느냐 라기보다는 가완화에서 잡은 공통주장과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도표와 문학작품을 얼마나 깊이 있게 분석하느냐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논제 1번과 논제 2번에는요 가완화가 들어갈 부분은 쌤이 아까 말했던 두 갈색의 공통주장 그리고 각각의 키워드가 포함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뿐이고 그 외에는 모든 나머지 분량을 그래프의 분석 그리고 문학작품의 분석에 다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래프 분석과 문학작품의 분석이 중요한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썼던 세 문장 외에 가완화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래프의 변수를 다 꼼꼼하게 체크하는 거 그리고 문학작품에서 이 세세한 부분들, 사례들, 대화들, 인물들, 감정들 이런 것까지 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건대 논술의 네 번째 특징, 앞서 말한 것과 연결해서 우리 문학작품을 분석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문학작품을 분석할 때는요 여러분 변화에 초점을 맞추셔서 이 천자의 분량을 채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건대의 문학작품은요 굉장히 긴 지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사건들이 같이 담겨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건대의 문학작품은요 대부분 변화하는 무언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변화라는 게 인물의 감정의 변화일 수도 있고 혹은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의 변화에는요 타자와의 관계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사는 곳을 이주하면서 생기는 그렇게 느끼는 또 다른 변화일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무언가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건대의 문학작품에는 이 변화를 기점으로 한 이 서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화에 주목해서 가완화를 바탕으로 해석해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더 간단히 말하자면 변화 전의 모습에 대한 가완화의 평가, 변화 후에 대한 가완화의 평가를 넣으면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하는 천자의 논제를 충분히 채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대충 뭔가를 하나 콕 집어서 평가하면은 천자를 절대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물의 변화든지 상황의 변화든지 변화 전후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고, 이때 변화 전에는 어떻게 평가하고 변화 후에는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부분을 찾아가서 쓰시면 천자를 반드시 채울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꿀팁이 됩니다. 가뜩이나 학생들이 이 문학작품을 어려워하는데 이거를 천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전략도 이렇게 탄탄히 가져가야 되겠죠. 이러한 건대의 문학작품의 특징을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2019년 기출문제와 2023년 기출문제입니다. 2023년은 그래프 자체도 정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다양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23년도 수시 기출은 반드시 풀어보시고, 거기에 더해서 2019년 논제 2번까지는 꼭 풀어보시기를 완전히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뚜렷한 변화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건대의 이제 합격자 평균은 91점 내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쌤이 오늘 말했던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는지 잘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러한 건대를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채취학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